김나연 교수님께서 해주실 강의의 제목은 유방암과 유사한 양성 유방질환의 영상 소견에 대해서 해주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나연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올해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성 유방 질환 중에서 이제 악성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병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브레스트의 비나인과 말리그넌트 소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래 저희가 바이러지에 준해서 판독을 하는데 대표적인 그 소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말리그넌시 미미킹 비나인 리전들에 대해서 크게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 이게 패솔로직 그 분류랑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이미징에서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그리고 이미징 패솔로지 컨코던스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나인과 말리그넌트 피처에 대해서 이미징에서 보이는 그 소견을 보시면은 먼저 맘모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위에 쪽에 있는 병변들과 아래쪽에 있는 병변들이 이제 극단에 있는, 이 위에 조건은 굉장히 비나인에 가까운 소견이고, 아래쪽을 누가 봐도 말리그넌트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입니다. 그래서 비나인 소견은 메스의 경우에는 셀컴스크라인 마진의 오발 쉐입을 가진 그런 병변이나, 아니면 티피컬리, 방금 김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티피컬리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을 가진 그런 리전들은 티피컬리 비나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실 메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초음파 레커멘데이션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말리그넌트 병변은 이렇게 스피큘레이티드 이레귤라 메스인 경우, 또는 서스피셔스한 칼시피케이션이 그룹드 리니어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경우에는 말리그넌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독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극단에 있는 경우 말고 그 중간에도 많은 단계의 서스피셔스한 리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 쪽 병변들은 좀 비나인에 가까운 소견이고, 아래쪽은 일견 보기에도 굉장히 말리그넌시 가능성이 높은 소견들인데요. 그래서 비나인 리전은 오발 쉐입의 패러렐 오리엔테이션, 서컴스크라이브 리전인 경우는 비나인의 가능성이 높겠고 위에 쪽 소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리그넌트 경우에는 이레귤라 쉐입, 그리고 스킨과 낙패러렐하고, 또 마진이 이렇게 좋지 않고, 또 동반된 소견으로 포스티리어 쉐도잉이 있거나 솔리드 또는 솔리드 시스틱 리전도 일부 말리그넌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병변들이 이제 보이면은 일단 바이러즈 카테고리는 4를 줄 텐데요. 스피큘레이티드 또는 인디스팅크드 마진의 메스처럼 보이고, 또 칼시피케이션도 좀 굵은 칼시피케이션이 같이 있기는 하지만 파인 플루어픽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말리그넌시 가능성 있는 카테고리 4 이상으로 줄 텐데, 이것들이 다 말리그넌시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패솔로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다 비나인 리전 내지는 하이리스크 리전으로 나왔던 병변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케이스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인플라머토리 리전입니다. 그래서 마스타이티스는 푸에르페랄, 이런 non-푸에르페랄 마스타이티스로 크게 나뉘어지고, 보통은 서브 아레올라에 로케이션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미징 파인딩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맘모그래피는 보통은 수유기에는 잘 행해지지는 않기는 하지만 하는 경우에는 인플라메이션에 준하는 소견들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스킨 시크닝과 이데마, 그리고 다일레이트 덕트가 좀 인디스팅크하게 보인다던가 이런 소견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인플라머토리 브레스트 칼시노마와 감별하기 어려운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앱세스가 같이 동반이 되면은 이거는 퍼스 컬렉션이 이제 로컬리제이션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메스처럼 좀 더 보이게 되고, 그래서 니플 아레올라 컴플렉스 주변에 팔페블 메스로 만져지면서 서라운딩 이데마가 있고, 역시 초음파 소견에서도 그 하이퍼 에코익 메스처럼 보이는데 내부에 이제 솔리드한 메스라기보다는 로우 또는 미디움 레벨의 인터널 에코가 이렇게 플로팅하는 양상으로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이레귤라 쉐입에 좀 디파인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말리그넌시와 감별하기 어려운 소견을 보일 수 있고, 또는 컴플렉스 시스틱의 솔리드 메스나 플루이드 데브리스 레벨이 있는 그런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틱 양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인플라모토리 캔서나 또 인베이시브 캔서, 또 네크로틱 튜머 같은 것들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 라이트 서브 아레올라뿐만 아니라 UIQ에도 이렇게 멀티컬하게 일디파인드 인디스팅크트 이레귤라 하이퍼 에코익 리전이 있는데, 내부가 사실 하이퍼 에코익이라기보다는 이제 플로팅하는 다양한 에코제니스티의 그런 머티리얼들이 차있는 것처럼 보였고, 페리페리로 베스큘레이티가 증가되어 있고, 스킨 피크닝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어서
이제 또 환자의 스토리를 고려해보면 마스타이티스 및 앱세스에 합당한 소견이고 피솔로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그래뉼로마투스 로뷸라 마스타이티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non-infectious, non-caseating granulomatous inflammation인데 사실 투버큘로시스랑 구별들이 조금 어려운 소견이어서 감별이 필요합니다. 오토이뮨 에티올로지가 알려져 있고 브레스트 피딩이랑 좀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징 파인딩을 보시면은 보통 이것도 레트로 아레올라에 잘 오고 맘모그래피에서는 포칼 에시메트리로 보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이거를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좀 이레귤라 클러스터드 리전인데 좀 서로 연결되는 약간 손가락 모양이라고 했는데 정상 조직 사이사이로 이렇게 연결되는 양상의 하이포에코익 리전이 보이는 경우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이퍼바스큘라리티도 흔하게 보입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29세로 좀 젊고 출산력이 없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레귤라 하이포에코익 리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손가락 같은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에코익 리전이 정상 조직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양상으로 보였고 앞에 보인 마스타이티스보다는 뭐 스킨 시크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환자의 경우는 정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스큘라리티는 굉장히 증가되어 있어서 약간 인플라마토리 리전으로 생각되고 나이도 젊지만 카시노마의 감별을 위해서 바이옵시를 시행했고 그래뉼로마투스 마스타이티스로 나왔던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TBN을 뺐는데 사실 소견은 좀 넌스페시픽하고 비슷한 소견인데 이제 그거는 패솔로지 검사로 감별을 해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비나인 튜머를 포함한 다른 비나인 컨디션들입니다. 먼저 다이아베틱 마스토패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브러스 디지이고 보통은 IDDM이 20년 이상 오래됐을 경우에 잘 보입니다. 맘모그래피에서는 호모지니어스한 덴스 파렌카이마로 이제 보통은 시메트리컬이 오는데 한쪽에 좀 더 뚜렷하게 올 수도 있고요. 초음파에서는 하이포에코익 리전이나 메스로 보이는데 마진이 좀 안 좋게 보이고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파이브로시스가 심해서 말키드 포스티리어 어쿠스틱 쉐도잉을 보여서 캔서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플라메이션이랑은 다르게 이제 하이퍼바스큘라리티는 보통 보이지 않습니다. 30세 환자고 DM이 오래됐던 환자고 인디스팅크트 이레귤라한 하이퍼에코익 리전이어서 뭐 스킨 시크닝이나 바스큘라리티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그래도 카시노마를 감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임상적으로도 좀 하드하게 만져지죠. 그래서 바이옵시를 했는데 다이아베틱 마스토패시에 합당한 소견으로 나왔던 경우입니다. 다음 펜네크로시스인데요. 펜네크로시스도 굉장히 다양한 소견을 보일 수가 있는데 보통은 트라우마나 서저리 스토리가 있지만 이제 없는 경우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있어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미징 파인딩이 굉장히 말그넌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맘모그래피에서는 이레귤라 메스의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좀 더 전형적으로는 오일 시스트 림 칼시피케이션이 있게 보이면 이거는 이제 티피컬리 비나인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칼시피케이션은 조금 서스피셔스하게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합쳐지면서 디스트로픽, 굵은 칼시피케이션으로 되기 때문에 2단계가 되면 이제 비나인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초음파에서도 다양하게 보이는데 처음 어큐트 페이스에서는 주로 브레스트 팻의 이데마 때문에 에코제니스가 증가된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컴플렉스 시스틱 리전으로 보이고 오래되면은 월 칼시피케이션이 생기고 솔리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아네코인 메스 빼고는 굉장히 브레스트 캔서처럼 보이는 이레귤라 하이포에코인 메스, 컴플렉스 시스틱인 솔리드 메스, 아키텍처럴 디스톨전 다양한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최근에 있었고 팔페브로에서 왔는데 펫 에코제니스가 증가되어 있고 하이포에코익 리전이 있는데 좀 인디스팅크트 이레귤라하게 보여서 이제 히스토리를 고려하면 펜네크로시스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워낙 메스가 있던 부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런 소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만져지고 해서 바이옵시를 하러 일주일 후에 내원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병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펫의 에코제니스 증가된 소견만 약간 남아있어서 바이옵시를 취소하고 그리고 그 전에 체스트 PA를 한 걸 보니까 안티리어 립이 이렇게 프랙처도 동반돼 있어서 굉장히 심한 컨투전을 입으면서 이런 펜네크로시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브레스트 컨설팅 서저리를 한 경우에도 그 수술한 자리에 이런 펫 컨테이닝 리전이 있으면서 내부에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면 펜네크로시스라고 생각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칼시피케이션이 좀 더 굵어지고 이제 점점 병변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게 초기에는 조금 이제 캔서랑 리커랑 감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MRI까지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펫 서프레스드 T1
이넨스 이미지에서 패스 서퍼레이션이 되고 림 이넨스먼트가 이렇게 얇게 보이는 경우는 네크로시스에 의한 소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뭐 레어한 케이스들도 많은데 최근에 이제 흡술로즈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인시덴탈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좀 이미지 파인딩이 말그너시처럼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슈도 엔지오마토스 스트로마 하이퍼플라지아인데 이거는 보통 뭐 호르몬이나 알코올, 오버웨이트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하고 이미징 파인딩은 사실 그렇게 TV적인 소견은 아니고요. 넌 클래시파이드 오발 매스로 보이는 경우는 사실 비나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디벨로핑 에시메트리로 보일 수도 있고 초음파에서도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패쉬로 진단받은 경우는 이렇게 서컴스크라이 오발 매스로 보인 경우는 사실 파이브 아데노마처럼 보이는데 이 환자 경우 이제 좀 짧은 기간에 많이 커졌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시행했었고 슈도 엔지오마토스 스트로마 하이퍼플라지아로 나왔고요. 또 다른 환자는 이런 에시메트리가 처음 2년 전에 생겼다가 2년 만에 굉장히 커져서 처음에는 한 1cm 정도였는데 이렇게 커져서 초음파를 봤는데 초음파에서 사실 매스가 뚜렷하지 않고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한 파이브로 글랜듈러 티슈가 이렇게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맘모그래피 소견이 좀 굉장히 서스피셔스하다고 생각해서 바이옵시를 시행했고 파이브로시스틱 체인지와 함께 패쉬가 있다고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그래듈라 셀 튜머가 있는데 이거는 또 임상적으로도 좀 하드하게 만져지고 굉장히 리트렉션이나 리프 인벌전까지 생길 수 있는 튜머인데요. 맘모그래피에서 뭐 라운드 서컴스크라인 매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스피큘레이티드 매스까지도 보일 수 있어서 캔서로 오인될 수 있고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도잉도 심하고요. 그래서 52세 환자였는데 이렇게 포칼 에시메트리처럼 보였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피큘레이티드 매스처럼도 보이는 이런 리전이었고요. 초음파에서도 스피큘레이티드 이레귤라 하이포에코 리전이면서 주변으로 에코제니스티가 증가되어 있는 거의 전형적으로 캔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소견이고 일레스토그래피에서도 하드한 리전이었습니다. 바이옵시에서 그래듈러 셀 튜머가 나왔고 나중에 방부통까지 시행해서 그래듈러 셀 튜머였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이브로마토시스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스피큘레이티드 파이브로시스가 심한 병변들이 이렇게 이미징에서는 스피큘레이티드 리전으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말리노시 오인데스 이거는 이제 케이스 레포트에 있는 건데 스피큘레이티드 이레귤라 매스처럼 보이고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피큘레이티드 리전으로 보여서 누가 봐도 이제 말리노시로 생각하고 바이옵시를 해야 될 병변인데 이제 파이브로마토시스로 나왔던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리스크 또는 프롤리퍼러티브 리전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파필로마가 있습니다. 파필로마는 이제 블러디 리플 디스차지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 잘 아시다시피 센트럴 쪽에 있는 것이 더 많지만 페리페럴에 있을 경우에 좀 더 레디알 스클레로식 리전이나 뭐 ADH 캔서가 잘 동반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미징 파인딩은 덕토그래피는 요즘에는 이렇게 초음파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많이 시행하지는 않는데 시행하는 경우에 인트라루미널 필링 디펙트, 덕트 딜라테이션, 어브럽트 컷오프 이런 소견을 보일 수 있고요. 맘모그래피에서는 보통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덕트가 늘어난 소견이나 솔리터리 매스로 서브아레올라 리전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좀 더 특징적인 소견으로 인트라덕탈 매스가 리플 근처에 있는 게 가장 흔한 소견이고 그 외에 이제 매스 주변에 덕트가 연결된 덕트가 늘어나 있다던가 컴플렉스 시스틱 앤 솔리드 리전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소견인데 서브아레올라 덕트가 늘어나 있고 덕트 내부에 이런 솔리드 리전이 있는 병변이고 바스큘라 스톡도 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덕토그래피에서 인트라덕탈 필링 디펙트로 보입니다. 사실 인트라덕탈 파필로마는 그 비나인과 말리그넌트를 이미지에서 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견이 보여서 비나인 파필로마가 강력히 의심이 되더라도 카테고리 4A 정도를 주고 바이옵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까 잠깐 질문 주셨던 스크레로스 아데노시스가 계속 이제 페솔로지랑 그 외과 교수님 강의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롤리퍼러티브 리전으로 이제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미징 파인딩이 좀 서스피셔스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좀 문제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맘모그래피에서는 서스피셔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으로 보이거나 아키텍처럴 디스톨전으로 보이고 초음파에서는 뭐 오발 매스로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더 스페시픽하게 다양한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스피셔스 파인딩이 얼마나 보이냐에 따라서 패솔로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병변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34세 환자고
팔페이션도 되는 메스인데다가 굉장히 이레귤라 쉐입이고 초음파에서도 보면은 거의 캔서로 생각할 수 있는 스피큘레이티드 이레귤라 하이퍼에코익 리전이었고 바이옵시에서 스클레로시스 아데노시스가 나왔긴 했지만 이제 말리그너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MRI도 하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MRI도 굉장히 이제 캔서를 구별하기 힘든 소견이었습니다. 수술에서는 그냥 스클레로시스 아데노시스로 컨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포크라인 메타플라지아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ATP집이 있어야지만 좀 하이 리스크인 리전이기는 한데 이미징 파인딩은 사실 아주 호스피셜한 정도는 아닌데 이제 조금 마이크로 로큘레이티드 마진의 리전으로 보일 수도 있고 클러스터도 마이크로시스트인데 인디스팅크트 보더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케이스도 이게 티피컬하게 말리그넌트를 좀 치사하는 소견은 아니긴 한데 인디스팅크트하고 이렇게 클러스시스트 같긴 한데 조금 마진이 좋지 않고 이런 병변이어서 바이옵시를 했고 FCC의 아포크라인 메타플라지아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레디알 스카는 이제 좀 더 전형적으로 말리그넌트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는 병변인데요. 그래서 서저리나 트라우마가 이전에 없었던 환자에서 어떤 스피큘레이티드 리전이 보일 때 의심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 리스크와 이런 것들은 뒤에서 강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ATP아가 없이 레디알 스클로리식 리전으로만 나온 경우에도 익시전을 하게 되면 4에서 12% 정도는 말리그넌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익시전을 해야 되는 병변입니다. 이미징 파인딩에서도 굉장히 스피큘레이티드 매스로 보이고 아키텍처럴 디스토전도 동반하기는 하는데 센트럴 루슨시가 있는 것이 좀 말리그넌시랑의 극별점이라고 하고요. 이게 좀 뚜렷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이레귤러 하이포에코익 매스가 보일 수도 있고 스피큘레이티드 마진의 리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년 6세 환자고 이제 우연히 발견된 리전이었는데 이런 맘모그래피에서도 자세히 보면 좀 스피큘레이티드 에시메트리가 약간 의심이 되고 초음파에서 인디스팅크트 이레귤러 하이퍼에코익 리전인데 사실 좀 이게 방향을 바꿔보면 조금 모양이 변하는 양상이기는 했는데요. 바이옵시에서 레디알 스카로 나왔고 그래도 서스피셔스하다고 생각을 해서 익시전을 하는데 레디알 스카로만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이리스크 리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요. 컬럼나셀 리전이라고 있는데 컬럼나셀 리전과 미코실 라이프 리전은 둘 다 칼시피케이션으로 보일 때 좀 서스피셔스 칼시피케이션으로 보일 수 있는 케이스들이고요. 컬럼나셀 리전인데 사실 모양은 좀 펑테이트 라운드하게 많긴 한데 일부 아이몰퍼스랑 칼시피케이션이 그룹도 되어 있었고 바이옵시에서 컬럼나셀 하이퍼플라지아를 나왔던 경우고요. 이거는 초음파에서 미코실 라이프 리전인데 약간 클러스터드 시스트 같은데 조금 이제 인디스팅크트한 마진을 보였던 약간 서스피셔스한 리전이었고 뮤코실라이 리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ADH와 로뷸라 네오플라지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리스크이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말리그넌시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익시전을 해야 되는 병변들인데 ADH 같은 경우는 맘모그래피나 초음파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캔서랑 거의 구별하기 힘든 소견입니다. 로뷸라 네오플라지아도 마찬가지로 스페시픽한 이미징 피처는 없고요. 아물버스랑 마이크로카시피션 보일 수도 있고 초음파에서 보이면은 이레귤러 매스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ADH랑 LCIS 케이스 하나씩만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세그멘탈인지 리저널인지 디스트리뷰션이 세그멘탈에 거의 가까운 디스트리뷰션 보이면서 파인 플레오몰피 또 리니어한 카시피션도 일부 섞여 있는 그런 소견이 있었고 초음파에서는 일부분에 이렇게 매스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매스여서 이 부위에서 바이옵시를 시행하였고 바이옵시에서는 ADH가 나왔는데 이제 퍼더 익시전을 했을 때 DCIS로 업그레이드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좀 스피큘레이티드 이레귤러 매스처럼 보여서 누가 봐도 이제 말리그넌시를 시사하는 소견인데 바이옵시에서도 걷고 수술에서도 LCIS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패솔로지 컨코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바이옵시를 한 다음에 패솔로지랑 이미징 파인딩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미지에서 4, 5 카테고리가 높으면서 말리그넌시가 나오는 경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수술을 하시면 되고 디스코던트 말리그넌시인 경우는 좀 셀컴스컬 말리그넌시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카테고리는 2나 3였지만 어떤 원인으로 바이옵시를 했는데 말리그넌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컨코던트 비나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2, 3나 4, 8까지도
패스로지가 비나인이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하면 되시고, 근데 디스코던트 비나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미징에서는 굉장히 말리그넌시가 의심되는 그런 서스피셔스한 파인딩이었는데 패스로지가 비나인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환자들을 더 시전을 해봤더니 4에서 30%까지도 말리그넌트로 됐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리그넌트가 굉장히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면은 바이옵시에서 비난이 나오더라도 더 이시전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말리그넌시가 의심되는 영상 소견이 보이면은 이제 왠지 이렇게 심증으로 비나이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바이러즈 카테고리 4 이상을 주고 바이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소견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양성 질환들을 간별 진단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고, 그래서 생검 결과 간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수술 치료를 보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검 결과 영상 소견 병리도기 일치 도즈, 그 이미지 패스로지 컨코던스가 낮은 경우에는 재생 검사 수술하셔야 되고, 또 고위험 병변, 이쪽에 말씀드린 고위험 병변에는 반드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맘모플라스티나 자가지방 이식암 환자들 스터디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필러 맞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스터디를 리커멘드 해드려야 좋을까요? 필러 케이스 많이는 없었는데 몇 분 계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MRI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MRI까지 해서 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실 필러가 그 인터스티저 맘모플라스티는 당연히 MRI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유전 조직이 어느 정도 가려지지 않고 초음파나 맘모그래피에서 보이긴 하는데, 이제 간혹 저번에 초음파 했던 분도 이게 인플라메이션인지 필러가 남아있는 소견인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에 MRI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 어디에서 PET 사용하신데 PET하고 MRI하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PET는 요즘에 좀 보호 문제도 있고 많이 안 하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사실 스페시픽하게 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PET에서 캔서의 스페시피시티는 높은데 사실 뭐 센서티브하게 뭔가 병변을 발견하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익시전 혹시 주셨는데 혹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음제 바이옵시 하다 보면 튜블라 아데노마나 아데노시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저는 익시전 레코멘드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레디안스카 같은 경우는 이미징 파인딩이 굉장히 서스피셔스한 경우도 많고, 또 수술을 했을 때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말리그넌시가 우리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데노마 같은 거는 맥가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징 파인딩이 아까 말씀드린 그 컨코던스가 굉장히 말리그넌트처럼 보이는데 비나인으로 나오는 병변이라면 이전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